보이지 말고 이렇게 존중받아라. 그대들은 누군가 앞에서 괜히 작아진 적이 있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나 상대의 기세에 눌려 끝내 삼켜버린 적이 있는가? 사람은 힘으로만 존중받지 않는다. 말이 거칠어도 무시당하는 이가 있고 조용히 말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가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차이를 똑똑히 보았다.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를 드러내는 방식의 문제였다. 존중은 큰 소리에서 오지 않았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한 문장에서 비롯되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넘어오려던 발을 다시 물러서게 만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그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태도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단 한 문장을 전하려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착하게 대했을 뿐인데 왜 만만하게 보일까? 그러나 세상 일은 늘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착한 마음이 곧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게 베푼 온기가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선의를 내밀수록 쉽게 이용당하고 조심스러운 말을 할수록 가볍게 여겨지는 일이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오래 고민했다.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권력의 높낮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태도가 갈리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그곳에는 벼슬을 잃고 떠밀려온 자도 있었고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산 농부도 있었으며 때때로 나를 찾아와 힘겨운 사정을 털어놓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신분과 배경은 제각각이었으나 한 가지는 유독 뚜렷했다. 어떤 이는 누구 앞에서도 자연스레 존중받았고 또 어떤 이는 누구 앞에서도 이유 없이 가벼워졌다. 나는 처음엔 그 차이가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다. 유순한 사람은 만만해 보이고 강한 사람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래 지켜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성격이 온화해도 조용히 경계를 지키는 자가 있었고 성격이 거칠어도 허술한 경계를 드러내 타인의 마음을 시험하게 만드는 자가 있었다. 사람들이 만만하게 대하는 것은 상대의 성품보다 태도에서 더 강하게 기인했다. 그대들도 돌아보면 알 것이다. 어떤 날은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조심스러워하고 어떤 날은 힘들게 웃으며 넘어갔을 뿐인데 그 뒤부터 말과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만만함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말 하나, 작은 태도 하나에서 시작된다. 말의 끝에 덧붙인 괜찮아요. 맞지 않는 요청 앞에서 억지로 지은 미소, 불편한 순간을 빠르게 회피하려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 유배지 시절, 나는 한 장면을 잊지 못한다. 어떤 젊은이가 자주 찾아왔는데 그는 말끝마다 사과를 붙였다. 죄송하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닌지. 그의 말투에는 늘 미안함이 먼저였다. 그러나 그 미안함은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공손을 칭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점점 많은 일을 떠넘겼다. 그가 만만해 보여서였다. 그에게서 나는 책임을 맡기고 싶은 단단함보다 무리한 부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신호를 더 많이 보았다. 반면 나이가 적어도 짧은 문장으로 분명히 마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무례하지 않았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경계가 흔들릴 때 단호하게 스스로를 지켰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의 단호함 속에 숨은 진심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을 밀어내지 않되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자세야말로 사람 앞에서 존중받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임을 깨달았다. 그대들이여,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상대의 성격보다 내 태도에서 먼저 비롯된다. 부드러움이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부드러움 속에서 나 자신을 잃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대의 시간을 쉽게 요구하고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다.
이 문제는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갈등을 피하는 것이 예의라 배웠고 배려를 우선하는 것이 미덕이라 들었다. 그러나 배려와 희생은 다르다. 경계를 지키는 것과 이기적인 것도 다르다. 그 구분이 제대로 서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버리는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반복될 때 내면의 힘은 점점 사라지고 타인의 요구는 점점 더 과감해진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무게를 먼저 아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이 약한 것이 죄가 아니며 그 약함을 숨기려고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스스로를 지킨다고 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타인의 마음도 존중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필요하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그대들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다. 화를 억누를 필요도 없다. 성격을 바꿀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저 한 문장,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상대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단단한 한 문장이 있으면 된다. 그 문장이 무엇인지,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사람의 태도를 단번에 바꾸는지 이제부터 차근히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들이 왜 어떤 이에게만 유독 대담해지는가? 또 왜 어떤 이 앞에서는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는가? 나는 오래도록 그 이유를 관찰하며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만만함은 상대의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그대가 보낸 신호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민감하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침묵의 길이만으로도 상대가 어디까지 들어와도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가늠한다. 그 판단은 단 몇 초면 충분하다. 그대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제멋대로 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부드러움에 가려진 경계의 유무를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읽어낸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 중에는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말하는 동안 눈을 자주 피했고 상대의 얼굴을 살피며 자신의 말을 바꾸었다. 그런 사람은 작은 요구에도 쉽게 흔들렸다. 상대는 그 흔들림을 단번에 알아채고 조금 더 대담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루는 상호작용의 방식이었다. 반면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말이 적었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한 문장으로 마음을 분명히 했다. 부탁을 받을 때도 지금은 어렵다라고 담담히 말했고 상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그 말투에서 의도를 읽었다. 그는 무례하지 않지만 가벼운 사람이 아니며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되 자신의 마음도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였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그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않았다. 나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한 번은 같은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 한 사람은 부탁을 받자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만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문장에는 배려가 있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낮추는 기색도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점점 많은 일을 맡겼다. 그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 사람은 달랐다. 그는 부탁을 받자 잠시 생각한 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했다. 미안함도 기교도 없었고 불필요한 변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책임과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다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이 차이를 태도의 무게라 불렀다. 사람은 가볍게 보이면 쉽게 다가오고 무게를 느끼면 자연스레 조심하게 된다. 그 무게는 목소리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격의 강약에서도 오지 않는다. 오직 경계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대들도 일상에서 이러한 장면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회의에서 늘 같은 사람이 일을 떠맡고
친구들 사이에서 한 사람만 유독 부탁을 많이 받고 가족 안에서도 누구에게는 쉽게 짐을 얻는 일이 있다. 그것은 능력이나 정성의 문제보다 태도를 읽어내는 인간의 본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것도 아니고 말이 적은 사람이 약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방향이다. 경계를 세우는 말인지, 책임을 떠안는 말인지, 아니면 상대의 뜻에 따라 흔들리는 말인지 사람들은 아주 정확히 구분한다. 나는 오랫동안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고민했다. 그러다 깨달았다. 사람들은 빈자리를 보고 움직인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채워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빈자리에 자신들의 요구를 넣기 시작한다. 그대가 자신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시간 위에 일정과 부탁을 올려놓는다. 그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감정을 괜찮음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특히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겪는 일이다. 그들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뒤로 물러선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상처로 돌아온다. 내가 본 수많은 이들은 자신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그대들이여, 자신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화가 필요하지도 않고 무례할 이유도 없다. 그저 마음의 무게를 담아 말하는 태도만 있으면 된다. 조용하되 단단한 태도,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 말, 상대를 존중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경계. 이 태도에서 존중이 비롯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이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말투에 마음을 실어보내고 상대는 그 마음의 결을 읽는다. 말에 힘이 실려 있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흔들리지 않을 때 말에 무게가 생긴다. 상대는 그 무게를 느끼고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 이것이 만만함의 본질이다. 억울함도 상처도 노여움도 모두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 사람은 그대를 무시하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보여준 빈자리를 자신도 모르게 밟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경계를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그것만 바꾸면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제 그 경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말 한 문장이 무엇인지, 그 문장이 실제로 어떤 장면을 바꾸어내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한다. 사람의 태도는 말보다 장면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흥미로운 대비를 자주 목격했다. 같은 부탁을 받아도 어떤 이는 고단한 빛을 보였고 어떤 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단호히 경계를 세웠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태도가 그들을 갈랐다.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 차이가 선명하다. 어느 날 먼 길을 돌아온 이가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끌어안고 지쳐 있었다. 누가 무거운 짐을 맡기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가 힘든 일을 부탁하면 미소로 답했다. 겉으로는 넉넉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늘 이런 일을 스스로 떠안는가?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 두렵습니다. 그 말에는 오래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나는 그의 모습을 곱씹었다. 그는 친절했고 정성스러웠다. 그러나 그의 친절에는 경계가 없었다. 그가 내는 미소는 배려였으나 사람들에게는 요청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읽혔다. 그의 말투는 온화했으나 사람들은 그 온화함 속에서 단단함을 찾지 못했다. 그의 배려는 결국 그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이가 찾아왔다. 그는 말수도 많지 않고 말끝에 불필요한 꾸밈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쉽게 대하지 않았다. 나는 궁금했다. 그가 특별히 강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조용한 사람. 그러나 어딘가 다가가기 어려운 기운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유심히 들었다. 대화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나를 존중하되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 부탁을 받을 때도 미안함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담담히 선을 그었다. 나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며 오래 생각했다. 사람들이 왜 한 사람에게만 무리한 부탁을 하며 왜 다른 한 사람에게는 쉽게 그러지 못하는가? 그 해답은 힘이나 나이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비슷한 처지였고 비슷한 삶의 무게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태도는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두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을 남과 같은 자리에 두었다. 이 작은 차이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만만함과 존중의 구분을 낳고 있었다. 나는 이 대비를 세밀히 관찰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두 공손했다. 부탁을 하기 전엔 눈치를 보았고 정중한 말투를 유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는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부탁을 쉽게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요구의 폭을 넓혔다. 처음엔 작은 부탁, 그 다음엔 시간과 수고를 요하는 부탁.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경계를 알고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의 공손함이 오래 유지되었다. 부탁을 건넬 때도 신중했고 그의 시간을 함부로 점유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말이 적었으나 그 적음 속에 담긴 무게를 사람들은 빠르게 알아챘다. 그의 조용한 태도는 상대에게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만들어 주었다. 그 거리감이 바로 존중이었다. 나는 한 번은 직접 그 장면을 목격했다. 마을에서 일이 생겨 몇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먼저 만만한 이에게 다가갔다. 잠깐 시간 좀 줄 수 있겠나? 그는 한숨을 숨기며 미소를 지었다. 네, 제가 해볼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침이 담겨 있었으나 상대는 그 기색을 읽지 못했다. 아니, 읽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이미 해줄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람들은 또 다른 이에게 다가갔다. 혹시 이 일을 맡아줄 수 있겠나?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지금은 내 힘이 닿지 않는다. 다만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그 말은 단단했으나 조금도 거칠지 않았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대답에는 변명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있다는 담담한 고요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단단한 사람에게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 단단함은 성질의 날카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감정적 흔들림이 적다. 그 흔들림의 적음이 사람들에게 경계로 작용한다. 한 번은 마을의 아이들마저 이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 일이 있었다. 만만한 사람에게는 장난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가 처음엔 괜찮다고 넘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단단한 이 앞에서는 장난이 적었고 태도가 조심스러웠다. 아이들은 강한 힘보다 담담한 태도의 무게를 더 정확히 알아보았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비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사람들은 말투보다 기대를 먼저 읽는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은 늘 상대의 기대를 먼저 채우려 한다.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이 기대할 수 있는 선을 먼저 세운다. 이 기대의 방향이 사람들의 태도를 갈라놓는다. 세상은 그대를 시험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스스로 내어준 빈자리를 사람들은 빠르게 알아챈다. 그 자리에서 일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부담이 자라며 그 자리에서 만만함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누구의 악의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뿐이다. 이 장면들을 떠올리면 나는 그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람 관계의 경계는 거창한 말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용하지만 정확한 한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 그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문장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지 이제 그대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때가 되었다. 나는 오래전 유배지에서 사람들의 말투를 유심히 살폈다. 사람의 마음은 말투에 드러났고 그 말투는 상대의 태도를 결정했다. 그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나는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복잡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장황한 설명도 환한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스스로의 마음을 잃지 않는 단단한 문장 하나면 충분했다. 그 문장은 이렇다.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 문장을 수없이 떠올렸다. 그리고 이 문장이 가진 힘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직접 보았다. 이 짧은 문장은 공격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분명한 경계를 그었다. 상대를 밀어내지 않지만 내 자리를 지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사람은 누군가의 경계를 들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낀다. 하나는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구나라는 신뢰. 다른 하나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제. 이 두 감정이 생길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존중의 방향으로 흐른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장면을 잊지 못한다. 어떤 이가 나에게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가 바라는 도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렸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대의 사정을 듣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소. 그 말이 끝나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차분해졌다. 그는 내 판단을 존중했다. 나는 이 한 문장이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날 알았다. 이 문장은 거절의 문장이 아니다. 분노의 문장도 아니다. 미안함을 억지로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은 책임을 정하는 문장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그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알리는 문장이다. 사람들은 이 경계가 보일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그대들도 살아가며 이런 장면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데 상대를 고려하느라 선뜻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 침묵은 온화함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상대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과 기색으로 상대의 허용 범위를 가늠한다. 그대가 감정을 삼키는 순간 사람들은 그 감정을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감정은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그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상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그대가 어디까지 괜찮은 사람인지, 어디서 그만둬야 하는지 이해한다. 말의 표면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자기 이해의 단단함이 있다. 이 단단함이 사람을 멈추게 한다. 나는 또 다른 장면을 기억한다. 한 마을 어른이 젊은이에게 꾸짖는 말을 내뱉었다. 젊은이는 당황한 듯했으나 침착하게 말했다.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엔 제 뜻과 다르게 들립니다. 그 말은 싸움을 낳지 않았다. 오히려 어른은 뜻밖의 단단함에 놀란 표정이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말을 다시 정리했고 둘은 상처 없이 대화를 마쳤다. 경계는 이렇게 조용한 말에서 시작된다. 왜 이 한 문장이 중요한가? 그것은 이 문장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상대는 공격받으면 방어하고, 무시당하면 화를 내고, 비난받으면 반발한다. 그러나 이 문장은 상대의 감정을 흔들지 않는다. 그저 내 마음의 자리를 조용히 가리킬 뿐이다. 사람은 상대의 마음이 뚜렷할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본다. 그대의 경계가 투명할 때 사람들은 넘지 않는다. 그대의 경계가 흐릿할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넘는다.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대가 말하지 않은 마음이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이 문장이 얼마나 많은 상황을 바꾸는지 보았다. 억울한 말 앞에서, 과한 부탁 앞에서, 부담스러운 요구 앞에서, 또는 내 마음을 무시하는 태도 앞에서 이 문장은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문장을 들은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은 멈추어 생각했다. 내가 너무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 생각 하나가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웠다. 그대여, 존중받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무게를 줄 수 없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사람들도 그 시간 위에 함부로 올라서지 못한다. 이 문장을 말하는 법은 어렵지 않다. 다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상대를 두려워하면 목소리가 떨리고 미안함을 과하게 느끼면 말이 흐려진다. 그러나 이 문장의 목적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그 목적을 잊지 않으면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그대의 것이 된다. 이제 그대들은 알 것이다. 단단한 사람은 큰 소리가 아니라 짧고 정확한 말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을. 그 문장을 담을 용기만 있으면 그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의 말과 태도는 언제나 얽혀 흐른다. 어떤 이는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품고 어떤 이는 침묵으로 사람을 지키며 또 어떤 이는 단단한 한 문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존중은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지켜보며 이 진실을 깨달았다. 존중은 신분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목소리 크기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다. 겉모습의 강약이나 말의 화려함에서도 오지 않았다. 사람의 품격은 자신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대들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지 않다. 성격을 바꿀 필요도 없고 새로운 말투를 배울 필요도 없다. 그저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문장을 조용하게 꺼내면 된다.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상대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거절이 아니라 경계의 선언이며 단절이 아니라 균형의 회복이다. 이 말은 상대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힘을 가진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 문장에 놀란다. 그대가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놀람은 금방 사라진다. 대신 신중함이 들어선다. 아, 이 사람에게는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 하나가 관계를 건강하게 바꾼다. 세상은 종종 그대를 시험하려 한다. 무리한 말을 건네는 이가 있을 것이고 그대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이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마음을 건드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그대는 예전처럼 웃어넘기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언젠가 그대의 마음을 더 깊게 지치게 할 것이다. 부드러움은 미덕이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그대의 마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배려는 고운 성정이다. 그러나 그 배려가 그대의 시간을 갉아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을 위할 때보다 나를 지킬 때 더 단단해진다. 그 단단함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대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그대들이여,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의 기반을 세워야 한다. 마음의 기반이 흔들리면 말은 방향을 잃고 감정은 버거워지고 상대의 태도는 날카로워진다. 마음의 기반이 단단하면 말은 자연스레 분명해지고 태도는 고요해지며 상대는 조심스러워진다.
그 기반의 핵심이 바로 경계를 표현하는 한 문장에 있다. 나는 유배지 시절 자신의 마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목격했다. 경계를 표현하기 시작한 뒤 그들의 표정은 더 고요해졌고 대화는 더 명료해졌으며 타인의 부탁은 줄어들었다. 그 대신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니 사람들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 시선의 변화가 곧 존중이었다. 세상은 미묘한 마음의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 그대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읽고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대가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람의 행동은 그대가 내보낸 신호를 따라온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내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가 바뀔 때 사람은 자연히 달라진다. 존중은 요구가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단단해질수록 사람들은 그대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그대가 고요해질수록 그대의 말을 깊이 듣는다. 이것이 삶을 바꾸는 힘이다. 그대들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불편한 말 앞에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 마음에 맞지 않는 요구 앞에서 과한 미안함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저 조용히 말하면 된다.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 그 한 문장이 그대를 만만한 사람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제 그대들의 마음속에 이 문장이 깊이 새겨지길 바란다. 붕괴된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흔들리는 관계를 바로잡는 것도 모두 그대들의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분명히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고 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 이것이 오늘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결론이다. 유배지의 밤은 길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다. 나는 그 정막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또 얼마나 쉽게 무거워지는지를 헤아렸다.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언제나 나를 함께 마주하는 일이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생각하면 관계의 무게는 언제나 같지 않았다. 어떤 날은 나를 똑바로 세우고 어떤 날은 나를 작아지게 하고 또 어떤 날은 말 한마디로 흔들리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람의 태도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그대를 시험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비워둔 자리를 발견할 뿐이다. 그 빈자리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견디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틈을 자신도 모르게 밟고 지나간다. 그 밟힘이 반복되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반복되면 그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 의심의 시간을 오래 보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왜 나는 늘 조용히 남아 있었는지, 왜 나는 불편함을 말하지 못했는지, 왜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마음을 붙잡아야 했는지를 수없이 되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되돌아봄은 결국 한 방향으로 향했다.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의 기세에도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에도 휘말리지 않는다. 그 고요가 나를 지켰다. 나는 그때 알았다.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단단해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진짜 단단함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지키는 것이다. 그 지킴 안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나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으로 마음을 지켰고, 때로는 단호한 시선으로 경계를 보였고, 필요한 순간에는 그 문장을 꺼냈다.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일은 말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는다. 그 어떤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마음에서 품격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대를 쉽게 판단한다. 말투로, 표정으로, 침묵으로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려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은 그대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보다 크지 못하다. 그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길수록 남의 눈빛은 그대의 마음에 닿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은 더 깊고 고요해진다. 나는 한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사람들에게 남긴 말들, 사람들에게 받은 말들, 그 말들 사이에서 흔들렸던 내 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깨달았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를 잃지 않는 연습이었다. 그 연습 안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얻었다. 그 문장은 내가 약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어떤 말이 나를 흔들 때, 어떤 태도가 나를 아프게 할 때, 어떤 상황이 나를 작게 만들 때, 나는 조용히 마음에 되새겼다.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태도는 나를 지치게 합니다. 나는 이 선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문장들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조금씩 나를 회복했다. 그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 단단함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내 삶을 바로 세우는 힘이었다. 그대들이여,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을 세우는 태도는 흔들리지 않고 오래 남는다. 그대가 오늘 단 한 문장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 문장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그 문장이 그대를 작아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문장이 그대를 존중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자신의 자리를 잃고 헤매는 날이 오더라도 이 문장은 다시 그대를 세울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지킬 때 가장 단단하다. 그대의 삶은 그대가 결정할 때 가장 고요하다. 그대의 품격은 그대가 선택할 때 가장 빛난다. 오늘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 된다. 마음을 지키는 한 문장만 있다면 그대는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